자, 11번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좋은 조건이죠. 그죠? 이렇게. 그랬을 때, 그 녀석이 적당히 이런 식으로 계산돼가지고 5분의 3이라는 극한값이 있대요. 그럴 때, 이렇게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벳다라고 했을 때, 빼가지고 절대값 치유라는 얘기는 뭐예요? 두근의 차를 하되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는 모르나 봐.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도 좋고, 만약에 그게 뒤집어졌다면은 뭐예요? 그냥 절대값 치유어서 양수로만 대답하세요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가보자. 일단은 리미트를 쭉 봐요. 그러면은 뭐야, 여기가 0으로 삭제되고 0으로 삭제되고요. 여기도 FA분의 FA가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되게 그냥 가볍게 드는 생각은, 선생님 FA분의 FA니까 똑같은 값이 약분되니까 1이 무조건 1이 아닌가요? 그럼 여기가 5분의 3이라고 하는 게 좀 말이 이상합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당연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약분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FA가 0이 아닐 때를 나도 모르게 그냥 적용을 시켜버린 거잖아. 근데 FA가 0이 아닐 때를 생각했더니 1이 된다. 근데 문제에서는 5분의 3이어야 하니까 모순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 상황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FA라고 하는 것은 0이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왜냐면 FA가 0이라면은 여기서 약분, 여기서 약분 0이니까 이건 뭐 볼 것도 없고요. 그럼 여기서 A분의 F0이 이제 0분의 0꼴이 되어서 우리가 맨날 했었던 그 0분의 0꼴의 극한의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더니 결론적으로 이제 5분의 3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지.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FA가 0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FX는 반드시 인수정리에 의해서 X-A를 인수로 무조건 하나 갖고 있는 거야. 맞죠?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적당한 항이 또 이렇게 붙겠죠. 그런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었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여기를 내가 최고차항을 x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빼기 a니까 그냥 패턴을 좀 맞춰주려고 빼기 뭐 a가 아닌 어떤 뭔가 있겠지 이렇게. 그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얘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식을 한번 재구성을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은 x가 a로 가요. 그러면은 fx도 지금 뭐예요? x-a를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한번 묶어볼까요? 인수분해를 해보자. 그럼 x-a 이렇게 되고요. x-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눈치채셨겠죠? 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x-a에다가 x-k 이번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맞죠? 걔가 바로 5분의 3이라는 극한입니다. 자, 그러면은 0분의 0꼴의 극한의 계산은 0분의 0꼴을 만족시키는 그렇게 나오게 하는 인수 누구? 그쵸. x가 a로 갈 때니까 요 x-a, x-a가 동시에 일단은 약분이 되고요. 이 뒷부분에다가 뭐예요? a를 집어넣었을 때 x에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 그 계산이 최종적으로 5분의 3이다 라고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a를 집어넣으면은 a-k 더하기 1분의 a-k 빼기 1 그 계산이 이제 5분의 3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근데 보세요. 이 fx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자,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fx를 내가 이렇게 잡았죠. 그러면은 이 a와 k 중에 둘 중 하나는 알파를 취급하면 되고 둘 중 하나는 베타로 취급하면 되는 거야. 누구를 알파로 할지 누구를 베타로 할지에 대한 기준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a와 이 k 둘 중에 하나는 알파, 둘 중에 하나는 k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럼 우리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a 빼기 k의 절대값을 찾아라 라는 말과 동일시해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우리가 아까 여기까지 구해놨잖아요. 근데 내가 찾는 a 빼기 k의 모습이 여기 이런 식으로 덩어리로 숨어 있는 것이 눈치를 금방 볼 수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a-k, a-k를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면 이 a-k 플러스 1분의 a-k-1이 5분의 3을 만족하는 a-k 그 자체는 쓱 봐도 4가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왜냐고? 4 더하기 1분의 4 빼기 1이 5분의 3이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a 빼기 k는 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빼기 k가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 4니까 4로 대답하면 된다. 그죠?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지. 절대값의 의미는 별거 없고요. 그냥 만약에 우연히 여러분들이 a 빼기 k를 구했더니 만약에 마이너스 4가 나왔어. 그럼 그냥 절대값이어서 그냥 4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11번을 한번 풀어보면 되겠고요. 이 문제만큼은 해설지를 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해설지의 방향대로 한번 풀어보는 것도 연습이 될 거예요. 한번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12번은요, 두 가지로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분석은 일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다함수예요. 다함수인데
가나를 만족시킬 때 뭐 함수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거다. 근데 쓱 보니까 일단은 리미트의 계산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요. 일단 얘를 보자마자 우리는 fx-x의 제곱이 바로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둘러싸여져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약간 우리가 많은 경험 앞으로도 많이 하시겠지만 바로 그쵸, 뭐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 그쵸, 샌드위치 정리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경험적으로 분명히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결과론적인 얘기라서 좀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아무튼 샌드위치 정리를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한번 구경을 좀 해보자. 선생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양변을요 x제곱으로 다 나누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리미트를 무한히 먹여. 리미트 무한대 리미트 무한대로 가. 자 그러면은 이것과 이것은 0으로 훅 가죠. 맞죠? 분모가 엄청 커지니까. 그리고 분자는 상수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사이에 둘러싸져 있는 얘도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상상이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x가 무한히 커지면은 어떻게 돼요? x제곱분의 fx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0으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건데 fx는 지금 다항함수예요. 다항식이란 말이야. 그럼 다항식은 차수가 있겠죠. 그럼 잘 보세요. 분모는요 2차예요. 2차분에 어떻게 계산된 이 덩어리가 0으로 수렴해요. x가 무한히 커질 때. 그러면은 이 분자의 큰 덩어리가 몇 차가 돼야 돼요? 그렇죠. 2차나 그 이상이 되면 말이 안 되죠. 2차가 되면은 어떤 값, 최고차항의 개수 b가 값으로 0이 아닌 값으로 존재할 것이고요. 얘가 만약에 3차 이상이 돼 버리면 이거는 발산이 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fx 빼기 x제곱은요. 무조건 1차 혹은 그 이하의 차수, 즉 상수항을 갖는 거지.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fx 빼기 x제곱 여기 이 큰 덩어리 이렇게 계산된 fx 빼기 x제곱을 1차식으로 일단은 세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걔를 내가 ax 더하기 b 정도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f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x제곱을 우변으로 넘기면 x제곱 그리고 더하기 적정한 개수가 붙어있는 ax 더하기 b 꼴로 한번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 분석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얘기지. 맞죠? 그렇게 되면은 이 포맷을 그대로 한번 나를 가져와서 나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어떤 상황이냐. 자, 나는요, x가 2분의 1로 갈 때요. 자, 분자를 보니까 2분의 1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럼 이게 0이 되면 알 수 있거든요. 즉, 분자는 0이 돼요. 0. 즉, 0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0으로 수렴해? 근데 극한값이 있어? 8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러면은 분자도 분명히 그쵸 2분의 1이 됐을 때에는 0이 되어서 0분의 0꼴로서 어떻게 극한값이 계산되는 스토리라는 거잖아요. 그쵸? 자, 실제로 우리가 분모를 한번 인수분해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2 주고 3 1 주고 마이너스를 여기다 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2x 더하기 3 그리고 여기가 2x-1인데 x가 2분의 1로 갈 때 0이 되니까 x-2분의 1을 인수로 가지니까 여기서 2를 한 번 더 빼내도록 하자. 그러면 2를 빼서 왼쪽에다가 붙일게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좀 예쁘게 보려고요. 그럼 여기가 4x 더하기 6이 되고 여기가 x-2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 인수분해를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x가 2분의 1로 가니까 x-2분의 1을 만들어준 거야. 그쵸? 자 그러면은 x-2분의 1을 먼저 써볼게요. 그럼 x-2분의 1 그리고 뒤에 4x 더하기 6이라고 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고요. 자 분자를 보니까 fx야. fx는 지금 이 정도 모습까지는 우리가 포맷을 만들어 놨죠. 그죠? 2차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계산이 8분의 1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분의 얘 때문에 이제 x-2분의 1이라고 하는 인수가 존재하니까 얘 때문에 분모가 0으로 삭제되는 0분의 그러면은 여기도 0분의 0꼴이 되어서 8분의 1, 즉 0이 아닌 어떤 극한 값으로서 존재하려면 우리가 분모도 0분의 0꼴, 즉 분모도 분명히 우리는 x-2분의 1을 하나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약분돼가지고 뒤에 붙은 누군가에다가 이제 이렇게 2분의 1이 대입되어서 8분의 1이라는 극한 값이 존재한다. 이러한 과정이라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우리가 아까 1인 2차식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x로 시작하고요. 더하기 세모 정도의 어떤 1차식이 옆에 딱 붙는 인수분해 꼴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약분되고요. 2분의 1이 뒷부분에다가 대입되어서 그 계산된 최종값이 8분의 1이에요. 맞나요? 그렇게 되면은 2분의 1을 한번 넣어볼까? 그럼 분모는 어디로 가요? 4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6이니까 8이죠. 8분의 2분의 1 더하기 세모가 바로 세모가 8분의 1이 되는 상황이니까 내가 몰랐던 요 세모는 2분의 1이 되는 게 맞아.
맞나? 그러니까 요 세모라고 하는 요 부분은 뭐예요? 그쵸? 2분의 1이 되는 게 맞다. 따라서 지금 이 자체, 이 분모 자체가 지금 fx 그 자체인 거죠. 맞죠? 그러니까 fx의 모습은 뭐다? 그쵸?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일단은 이렇게 써보자. x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요. 맞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x 마이너스 합차 공식으로 이렇게 금방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f1은요 뭐예요? 그죠? 1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1 빼기 4분의 1. 최종 정답은 이제 뭐 4분의 3이 된다. 이렇게 되는 문제라는 거지. 맞죠? 이렇게 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빠르게 복습해보자. 얘가 뭐야? 이거지. 선생님 이거 어디다 써먹었습니까? 샌드위치 정리. 왜요?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러면 샌드위치 정리를 적당히 쓰기 위해서 우리가 눈치껏 분모를 x제곱을 쭉 깔아요. 그 다음에 리미트 무한대를 따다닥 줘봐. 이렇게 되면은 양 사이드가 0으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가운데 껴있는 애도 리미트 무한대를 먹으면은 0으로 갈 것이야. 그러면은 분모가 2차이기 때문에 요 덩어리 분자 크게 큰 덩어리가 1차 이하의 모습을 갖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ax 더하기 b 정도로 일단은 세팅이 가능하다. 맞나? 그러니까 fx는 요 x제곱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최고 창의 계수가 1인 2차식의 모습을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해가지고 쭉 갔더니 x-2분의 1이 약분되고 뒷부분이 요 뒷부분은 우리가 최고 차의 계수가 1이기 때문에 x 더하기 적당한 세모꼴의 인수가 붙을 수밖에 없고 2분의 1이 바로 여기 약분될 거 다 되고 나머지 요 뒷부분에다가 2분의 1이 들어가서 계산됐더니 8분의 1이 되려면 요 세모가 바로 2분의 1이 되어서 요 덩어리 크게 덩어리가 fx죠. 이렇게 fx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큰 덩어리 즉 x-2분의 1과 x 더하기 2분의 1이 즉 fx 그 자체가 된다. 그러니까 인수분해 뭐 이거 전개해도 되고 그냥 계산해도 되고요. 어쨌든 1을 넣어서 뭐 4분의 3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자, 12번의 두 번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얘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아까랑 똑같아요, 일단. 그럼 이렇게 되고요. fx가 있고요. x제곱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한번 우리가 이걸 그래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요. 그러면은 정의역이 그냥 좌우로 쭉 퍼져 있는 거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쭉, 그죠? 그렇게 되면은 요 그래프가 얘랑 얘 사이에 있다? 이거는 지금 y는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고 여기는 y는 2라는 그래프니까 어떤 그래프예요? 그렇죠? 위로 y는 2가 있고요. 아래로 y는 마이너스 2가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 그래프는요. 어떤 x값을 집어넣어도 무조건 이 그래프 안에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니 얘들아? 당연히 이렇게 계산된 최종적인 식은 상수함수로서 존재를 해야 이 그래프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얘가 만약에 적당히 계산이 되어서 만약에 직선이 되어봐. 1차식이 되어봐. 그럼 반드시 위아래로 뚫고 나오는 즉 이렇게 부동호 방향이 역전되어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하늘 아래로 땅으로 이렇게 갈 테니까 맞죠? 만약에 그러면 이 최종적인 결과가 만약에 2차 함수라면 더더욱 말이 안 되지. 그렇죠? 뭐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위하고 아래를 뚫고 올라오고 뚫고 내려오는 상황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으니까 3차, 4차도 마찬가지겠죠. 따라서 우리는 뭐를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렇죠? 이 전체적인 모습이 그냥 어떤 k라고 하는 상수함수로서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fx라고 하는 건요. 뭐예요? x제곱 더하기 k처럼 생겨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면 사실은 거의 똑같은 거지. 뒷부분은. 그렇게 되면은 나를 보시니까 이렇게 계산한 게 8분의 1이래. 근데 우리 아까 나에서 리미트 x가 2분의 1로 갈 때 분모의 인수분해 꼴이 어떻게 됐었죠? 여기 한번 커닝을 좀 해볼까? 여기 x-2분의 1에 4x 더하기 6이었어. 그러면은 분모의 인수분해가 x-2분의 1에 4x 더하기 6이었고요. 걔가 어떻게든 계산돼서 8분의 1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분자는 x제곱 더하기 k 특징이 뭐예요? 그쵸? 1차 항이 없어요. 1차 항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일단은 0분의 0꼴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뒤에 뭔가 붙을 것이야. 뒤에 뭔가 붙어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약분돼가지고 계산된 여기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계산된 게 8분의 1이야 라고 하는 생각은 당연히 여기에서 똑같은 생각을 우리가 했었죠. 그렇게 흐름을 끌고 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흐름을 끌고 가도 되거든. 여기서 지금 뭐예요? 뭐야?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맞아요? 상수항이 없는 게 왜 나와? 맛이 같네. 1차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얘는 필연적으로 인수분해가 x-루트 k 그리고 x 플러스 루트 k로 갈 거란 얘기야. 그러면은 그것 중에 하나의 조각, 이 조각이 이거란 얘기죠.
그럼 k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4분의 1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내가 약분 치고요. 여기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었더니 8분의 1이 되도록 설계가 잘 되어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자체가 그냥 fx, 즉 k는 4분의 1, 즉 fx는요.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죠?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미안. 마이너스 4분의 1이어야 플러스 마이너스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fx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어서 fx가 딱 결정이 되니까 f1의 값은 계산이 돼가지고 4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 뒷부분은 똑같은 마인드이고 이 부분만 한번 우리가 그래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맞죠? 얘가 이 사이에서만 존재하려면은 fx-x제곱이라고 하는 이 계산된 큰 덩어리는 k라고 하는 상수함수의 모습을 가져야지만 모든 x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구간 안에, 즉 이 구간 안에 둘러싸여져 있는 모습을 갖고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43번입니다. 자, 첫 번째 조건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뭐예요? 그렇죠. fx가 3차식이면서 최고차의 계수가 1. 그러니까 x 세제곱 더하기 땡땡땡으로 생겨야만 한다. 자, 두 번째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fx의 정보는 뭐죠? 그렇죠. 분모가 이렇게 되니까 0으로 가죠. 0으로 가는데 분자도 0으로 가야지만 뭐예요? 그렇죠. 뭔가 극한값이 존재한다. 근데 지금 극한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분자도 x 플러스 1을 한 개만 갖고 있어야 한다. 이해가 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fx는 x 더하기 1을 한 개를 인수로 갖고 뒤에 뭔가 더 붙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뭐예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식이 fx였잖아요. 그러니까 요 밑에의 뒷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채울 수 있어요? 당연히 x제곱 이렇게 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도 아직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미정계수가 물론 2개나 나왔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로 한번 세팅을 해볼 수가 있겠지.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fx를 어느 정도는 잡아냈기 때문에요. 다시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서 계산을 좀 해보자.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더하기 1이 위아래로 약분되면 뭐만 남아요? 그냥 써보자. 그럼 x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x 더하기 1에다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약분되고 마이너스 1이 여기 크게 대입된 그 결과가 뭐예요? 2란 얘기야. 근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a, b, y 관계식을 하나 여기서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얘를 조금 더 정리 좀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가 되니? 저 a는 어떻게 됩니까? b-1 이런 관계식을 하나 찾아낼 수 있었죠. 물론 뭐 상관없죠. 어떻게 해도 상관없지. 아무튼 이렇게 한번 찾아봐 놨고요. 자, 그 다음에 f1이 12 이하래요. 근데 우리가 fx를 이 정도로는 세팅을 해놓은 거야. 맞나? 그러면 물론 a, b가 있지만 어차피 a, b와의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문자를 두 개의 미지수를 줄여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1을 대입해 볼까? 그러면은 여기다 1을 그대로 대입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죠? 2 곱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12 이하입니다라고 하는 거야. 맞나? 그렇게 되면 이걸 좀 더 정리해보자. 그러면 2가 하나 약분되니까 6이 되고요.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6 이하라. 그러면은 a 더하기 b는 뭐예요? 5보단 작거나 같은 거고 여기서도 문자를 하나로 줄일 수 있죠. 뭐예요? a가 b-1 a를 b로 바꿀까 b를 a로 바꿀까? 보통은 b를 없애고 a로만 표기하지. 보통은. 그렇죠? 나도 그렇게 해보자. 그럼 여기서 b는 뭐예요? b는 a 플러스 1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b 대신에 a 더하기 1이니까 2a 더하기 1이 5 이하입니다. 그렇게 되면 2a가 4 이하이니까 a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해서 2 이하다라고 하는 정보를 찾아낸 거지요. 맞나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f2의 최대값이야. 그럼 다시 여기다가 또 2를 한번 대입해보자. 좀 구질구질한 계산이 뒤에 나오네요. 이렇게. 제가 여기다 2를 대입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f2는 그죠? 3 곱하기 2가 들어가니까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될 거야. 그럼 이 녀석의 최대값인데 지금 문자를 하나로 줄일게요. b 대신에 a 더하기를 한번 미리 대입해 놓을게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a 더하기 1이 되잖아. 그러면 3 곱하기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뭐가 되지? 3a 더하기 5가 되죠. 3a 더하기 5가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3 곱하기 3a 더하기 5가 가장 큰 값을 갖기 위해서는 a가 제일 커야겠죠.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a가 지금 최대가 2잖아. 2. 그러니까 나는 이 자리에다가 그냥 2를 대입하면 끝이야. 맞죠? 그렇게 되면은 3 곱하기 6, 5, 11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33이 맥시멈 최대값이 된다라고 하는 문제다.
적당히 뒤에 가니까 그냥 계산으로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문제에서 챙겨가야 되는 것은 그냥 뭐 뻔해요. 그렇죠? 3차식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하면서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얘 때문에 뒷부분이 이렇게 맞아 채우고 나서 이거를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문자를 b를 지우고 선생님은 b를 지웠죠. a만으로 표기하고 최대값을 구해 나가는 전략으로 가져간다. 다 똑같이 플러스3라 생각이 듭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4번입니다. 양의 실수 a에 대해서 무려 4차 함수네요. 4차 함수 fx가 있다. 가와 나를 만족시킬 때요. f2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4차 함수 fx의 모습도 구하고 그 다음에 a의 값도 찾아야 2a라는 들어가는 값이 결정되니까 답을 구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자, 가를 보니까 f2는 40이야. 이거는 우리가 더 이상 뭐 손 쓸 게 없죠. 그런가 보다 하고 나를 볼게요. 나를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어차피 1로 수렴하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요 부분을 한번 우리가 통분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를 한번 통분을 해보자. 그러면은 x가 a로 갈 때 a 그죠? 통분을 하니까 분자는 뭐가 됩니까? 분모는 뭐가 돼요? x 빼기 a의 제곱에다가 fx가 되고요. 분자는 fx 마이너스 2배의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고 걔가 1입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야. 자, 그럼 이거는 많이 봤던 상황이죠. 지금 x가 a로 가니까 분모도 얘 때문에 0으로 가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x 마이너스 a라고 하는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그 인수가 두 개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분자 자체를 통째로 어쨌든 잘 계산했을 때 얘도 x 마이너스 a의 제곱을 무조건 인수로 갖는 패턴이라는 거지. 그래야지 이렇게 지워지고 나머지 것들에 대하여 극한을 딱 했을 때 1이 나오는 이러한 스토리라는 거죠. 너무 많이 봤던 그 0분의 0꼴의 계산 패턴이죠.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x-a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려면 지금 뒤에 붙은 여기에서 x-a의 제곱이 있잖아. 그러니까 fx에서도 x-a의 제곱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 동일하게 얘를 묶어낼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생각은 fx는 x-a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는 4차 함수가 될 거야. 이렇게 되겠지. 뒤에는 이제 2차식이 붙겠죠.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 여기 뒤에 붙은 2차식을 어떻게 채울까는 모르는 거야. 우리가 최고차항의 정보도 없잖아요. 그냥 4차 함수라고 했었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지는 결정이 안 되니까 굉장히 무리해서 a라는 캐릭터를 여기 썼으니까 만약에 내가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하는 미지수를 3개씩 끌고 다니기에는 굉장히 별로야. 이런 문제는 거의 없잖아요. 없어 그냥. 그러니까 조금은 일부 후퇴를 해서 그냥 gx 정도로 바로 한번 놔볼게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gx는 어떠한 2차식이겠거니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맞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fx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유추를 했다. x-a의 제곱에 gx 2차식이죠. 얘가 적당히 이렇게 붙어서 이런 모습을 갖겠거니 하고 얘를 다시 여기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자. 식을 계속 내가 추가적인 식을 계속 다시 만들어서 다시 대입을 해가면서 식을 정리하는 과정인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x가 a로 가요. 그럼 분모가 뭐가 됩니까? x-2의 제곱에 fx가 여기 덩그러니 붙어 있잖아. 근데 fx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이걸 그대로 한번 붙여보자. 그럼 여기가 x-의 제곱에 2차식 gx가 붙었고요. 자, 분자는 좀 암산을 해볼까? 이게 지금 fx가 이거 그 자체죠. 그러면은 여기도 x-a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먼저 해고 들어가자. 그렇게 되면 여기가 x-a의 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테니 여기가 gx가 남고 뒤에는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묶였겠지. 괜찮죠? 그 계산의 결과가 1이 됩니다라는 거야. 맞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 하나 약분돼. 그리고 나서 이 뒷부분에 대해서 리미트 a를 먹었더니 1이 됐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사단이 났지. 뭐예요? 알아? x-a의 제곱이 또 있어. 그러면은 요 전체적인 모습 또한 x-a의 제곱이 인수로 갖고 있는 패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똑같은 얘기.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요 gx 빼기 2는 자 봐봐. 우리가 아까 gx가 2차식이었어요. 근데 2차식에서 상수항을 빼봤자 이거 전체는 2차식이거든요. 근데 이 2차식 전체의 모습이 어쨌든지 간에 x-a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요. 맞나? 근데 이 인수 자체가 2차식이잖아. 그러면은
뒤에 붙는 이 모습은 차수가 없는 모습이어야겠지. 여기에 만약에 인수분해가 얘를 인수를 갖고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또 1차 이상의 어떤 항이 붙어버리면은 전체적으로 3차가 되니까 모순이 일어나죠. 2차 항에서 2를 빼면은 2차가 돼야 되니까. 맞나? 그러니까 우리는 요 뒷부분 즉 뭐야? gx-2 어디 갔어? 여기 있다. gx-2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덩어리는 x-2의 제곱 그리고 아직 우리가 결정하지 못했던 최고차 항의 개수 k를 이렇게 꾸며줘서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이렇게.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gx라고 하는 것은 2차식 인 것까지는 이렇게 유추를 했지만 그 gx가 조금 구체적으로 바뀌었어. 어떻게요? gx 빼기 2가 k 곱하기 x 빼기 a의 제곱이야. 그러면은 2를 넘겨서 gx는 k 곱하기 x 빼기 a의 제곱에 플러스 2까지 붙은 패턴이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fx라고 하는 녀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어떻게요? x-a의 제곱 그리고 가로 열고 k 곱하기 x-a의 제곱 더하기 2다 정도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발전한 모습을 유추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은 이 모습을 한 번 더 조금 더 예쁘게 써보자. 그럼 x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미 약분된 걸로 칠게요. 그러면은 뒷부분 어떻게 됩니까? x-a의 제곱에다가 gx가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 gx-2, gx-2이 큰 덩어리가 이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됐죠? 그러면은 k 곱하기 x-2의 제곱, 걔가 이제 1이라는 극한을 갖습니다. 의 계산은 당연히 이렇게 약분 동시에 날아가고 gx분의 k만 남아서 1이 되는 패턴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g라고 하는 것도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 k 곱하기 x-a의 제곱 더하기 2로서 어느 정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아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gx 뭐예요? k 곱하기 x-a의 제곱 더하기 2분의 k에다가 리미트를 a로 가져간 것이 1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다 그냥 이거는 이제 어떤 꼴도 아니지. 그러니까 바로 대입하면 되는 거죠. x가 a로 가요. 그러면은 이 덩어리 전체로 죽어버리지. 그러면은 2분의 k가 1이 됩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비로소 k라고 하는 것은 2라는 것을 찾았다. 맞죠? 얘가 다 죽어버리니까 2분의 2가 되어야 1이 되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는 요 fx에서 요 fx의 모습이 지금 이거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요 뒤에 붙었던 k의 개수 요 k를 2로서 확정할 수 있었다. 그럼 한 번 더 써볼게요. fx라고 하는 것은 x-a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크게 그러면은 이 가로 열고 x-a의 제곱 더하기 2다 가로 닫고까지가 됐다. 그러면은 우리는 fx를 a라는 미지수 한 개만으로 어쨌든 표현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뭐예요? a를 찾아야겠지. 그럼 a를 어떻게 찾니? 첫 번째 우리가 쓰지 않았던 f1은 40 이걸 이용하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f1은 40이다. 그러면 f1을 넣기 전에 이걸 한 번만 더 정리하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무려 4제곱 플러스 2배의 x-2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f1이라고 하는 것은 40인데 1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1 빼기 a의 4제곱 더하기 2배의 1 빼기 a의 제곱 걔가 이제 40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치환을 하고 싶은 거죠. 일단은 2를 한번 약분할까 얘들아? 2 약분하면 여기가 2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뒷부분에 붙었던 1 빼기 a의 제곱을 내가 잠깐만 t로 볼게. 왜냐고? 여기에 t 제곱이 너무 예쁘게 붙어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t를 치환은 무조건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범위. 치환은 도대체 어떤 범위인가? 내가 뭘 치환했죠, 얘들아? 그렇죠. 1 빼기 a의 제곱을 치환했기 때문에 t라고 하는 것은 일단 0 이상은 보장을 받은 거야. 나중에 t를 구해도 0 이상인 것만 골라내야겠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t제곱 더하기 t가 20이니까 넘어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4, 5, 20이니까 t 플러스 5 그리고 t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요. 맞나요? 맞다. 그러면 t라고 하는 것은 4와 마이너스 5인데 방금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0 이상인 것이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t라고 하는 것은 4만 채택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t가 뭐였냐면은 1 빼기 a의 제곱이었죠. 걔가 이제 4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1 빼기 a가 2가 되는 상황과 1 빼기 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 두 가지가 나오고요. 여기에서의 a는 얼마예요? 그쵸?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에서의 a는 얼마니? 3이 되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최초의 조건이 뭐예요? 양수 a, 양의 실수 a이기 때문에 a는 3만 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fx의 모습은 다 구했지. 어떻게 생겼어요? 아까 fx가 뭐였니 얘들아? 이거였죠. 요거였잖아요. 요거. 그럼 a가 지금 3으로 결정이 됐죠. 그러면은 fx는 어떻게 됩니까? 이 괄호 열고 x 빼기 3의 4제곱 더하기 2에다가 x 빼기 3의 제곱이 바로 fx가 된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f의 아까 뭐라 그랬지? 기억도 안 나죠. f의 2a. 근데 아까 a가 뭐였어요? 3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f의 2a는 f6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마지막 답을 내야겠죠. 그럼 2 곱하기 6 빼기 3은 3의 4제곱 더하기 6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81이니까 곱하기 2 해주면 얼마예요? 너무 어려워. 16이 162, 16이 160이죠. 더하기 9니까 9, 28 이렇게 하면 정답은 180이다 라고 하는 최종 정답이 나오는 거죠. 맞죠? 이렇게 푼다. 좀 복잡해 보이신 것 같아요. 하지만 좀 그러니까 말이 좀 길어졌어. 좀 길게 갔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차근차근히 가면 되는데 문제 속에서 우리가 풀어나가면서 절대 전혀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야. 0분의 0꼴에서의 극한값의 계산에 대한 이야기지. 차근차근히 식을 만들어 나가면서 계속 식을 조정해 가면서 마지막까지 실수 없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칸은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자, 무엇인가의 극한을 먹였더니 0으로 수렴한 돼요. 그런데 뒤에 부분이 플러스 1이면은 이 앞에 부분은 뭐예요? 그쵸? 리미트를 먹었을 때 마이너스 1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지.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은 리미트 x를 무한히 갈 때요. x 제곱분의 fx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이너스 1로 수렴을 해야만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조건에서는 fx 이거 너무 많이 나왔던 거죠. 너무 많이 나왔던 거죠. 그럼 마이너스 x제곱 이런 식으로 생겨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고요.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제곱 2차식이다라고 하는 거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번엔 0으로 가요. 그랬더니 얘가 마이너스 1로 수렴한데 그랬더니 분자가 x제곱으로 생겼어. 그러면 뭐예요? 여기 fx 빼기 3 전체적으로 계산한 최종 결과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쵸? x제곱을 인수로 무조건 하나는 갖고 x제곱을 무조건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고요. 뒤에 무엇인가가 이렇게 쭉쭉쭉쭉쭉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0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은 흐름상 뭐예요? 무엇인가가 쭉 있고 마지막은 마이너스 1로 딱 끝나야겠죠. 그러니까 뒤에 부분은 이제 내가 x제곱에다가 이제 뒤에 부분이 뭔가 이제 다항식이 곱해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몇 차인지 모르겠지만 제일 마지막은 마이너스 1로 끝나야 x제곱이 약분되고 여기다가 0이 이렇게 쏙 들어갔을 때 앞에 있는 거는 0으로 다 죽어버리고 마이너스 1만 남아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좋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x제곱을 각각 전개했다라고 상상했을 때 내가 몇 차인지 모르겠지만 제일 마지막은 무조건 뭐예요? 그쵸? 마이너스 x제곱으로 끝나야지만 하는 거지.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뭐예요? 그쵸? fx 빼기 3의 의미야. x 빼기 3의 모습이에요. fx 빼기 3이 내림차순 정리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막 가다가 마지막은 마이너스 x제곱에서 딱 끝나야 돼. 그래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웃긴 건 뭐예요? 그런데 그러면 fx는 뭐예요? 마이너스 3이 넘어가니까 그렇죠. 땡땡땡땡땡 해서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3이 더해진 패턴이 바로 fx의 모습이라는 거야. 요 앞에 땡땡땡땡은 우리가 몇 차인지 모르는 거죠. 내림차순 정리한 결과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시작이 뭐야? 마이너스 x제곱이고.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끝이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그럼 뭐야? 끝난 거잖아. 그냥 이거 자체가 fx 그 자체라는 거지. 여기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이렇게 설명해도 괜찮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fx는 이렇게 딱 특정이 되어 버렸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f1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요. 최종 정답은 2가 되는 쉬웠던 문제였습니다.
자, 16번입니다. 16번은 치환을 통해서 해설해서 아주 예쁘게 잘 풀어놨기 때문에요. 해설을 꼭 참고해서 꼭 공부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선생님은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눈에 띄는 게 두 번째 얘들아. x분의 1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기는 것은 다 아시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으니까. 그러면은 x가 무한대로 빠지면은 이렇게 가니까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 내려오니까 이 x분의 1은 0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데 위에서 아래로 가니까 우극한의 방향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그냥 물론 옳은 표현은 아니지만 f 입장에서는 0의 우극한이 바로 3이란 얘기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없어. 근데 그냥 쓸게요. 근데 f의 0의 우극한. 근데 f가 뭐예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는 다항함수. 무조건 모든 점에서 연속이야. 그러면 0의 우극한이나 그냥 F0이나 동일하겠지. 즉 F0은 3으로 확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근데 최고차항의 수 1, 그리고 F0은 무슨 의미? 상수항이죠. 걔가 3. 그럼 나는 fx라고 하는 것을 x제곱으로 시작해서 여기 1차항의 개수는 잘 모르겠고 하지만 상수항은 3이다라고 하는 것. 즉 fx를 무려 미지수 하나만 가지고 다 꾸며낼 수 있는 지경까지 온 거죠. 이 하나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만 미지수 처리를 좀 해볼까요? 어떤 미지수가 좋을까? a는 여기서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a, b 정도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fx를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으로 세팅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뒷부분이죠. 여기 앞부분이죠. 앞부분을 한번 이제 식으로 써보자. 지금 여기가 나름 복잡하게 보여요.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요 부분, 여기 색깔 펜으로 좀 해볼까요? 이렇게. 요 뒷부분이 나름 복잡하게 생겼지만 지금 우리는 뭘 알아요? 그쵸? fx의 모습을 비교적 잘 알지. 한 개만 빼고. 자, 그러면은 그 자리, x 자리에다가 x분의 1을 대입한 것에서 마이너스 x분의 1을 대입한 것을 빼보도록 한 결과를 좀 써보도록 해볼까요? 직접.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 자리에다가 x분의 1을 대입해 보세요. 그럼 뭐예요? 다 써보자. 그럼 x 제곱분의 1, x분의 1의 제곱이라고 그냥 쓰자. x분의 1의 제곱에서 뭐예요? 더하기 b에다가 x분의 1 들어가고 더하기 3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x분의 1을 대입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그냥 x분의 1의 제곱이라고 써도 괜찮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뒤에는 b 마이너스 붙고 b 붙고 x분의 1 이렇게 붙겠지. 그리고 더하기 3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뭐가 지워져요. 그렇죠. 제일 크게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3이 이 플러스 3과 마이너스로 만나니까 지워지죠. 그럼 뭐만 남아요? 요 b 곱하기 x분의 1 그냥 x분의 b로 써볼게. x분의 b 그리고 마이너스 x분의 b니까 똑같은 게 두 개 있네. 그러니까 x분의 2b만 남는 거야. 걔가 바로 여기죠. 이만큼이지. 그런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요만큼의 식을 여기 뒷부분 요만큼의 식을 조금 더 간략하게 이걸 이용해서 한번 다시 다듬어 보면은 어떻게 돼요? 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절대값 x의 처리는 좀 이따 할게요. 그리고 나서 x분의 2b 이렇게 될 것 같아. 걔가 바로 a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은 뭐예요? 그렇죠? 절대값 x는 정확하게 0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 그런데 극한을 0으로 하필이면 잘 땡기고 있지. 그러면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0의 우극한 좌극한에 따라서 이 절대값 x가 그냥 x로 풀리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x로 풀리든가 둘 중 하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두 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자. 지금부터 그냥 계산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지. 그러면 0의 우극한과 0의 좌극한을 생각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자, 0의 우극한이면 여기가 그냥 x로 풀리죠. 그러면 x 곱하기 x분의 2b가 되니까 그냥 날라가죠. 맞나? 그러니까 이건 그냥 상수함수 2b라는 것에 0의 우극한은 그냥 2b가 되는 거야. 걔가 이제 a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2b가 됩니다라는 상황이죠. 그죠? a는 나중에 이제 좌우극한이 일치성을까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a라고 하는 것은 좌우극한이 일치하는 것까지 보고 걔가 a라는 거니까 좀 나중에 쓸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0의 좌극한이야. 0의 좌극한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어쨌든 음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벗겨지고요. 그 다음에 x분의 2b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2b가 생겨요. 그런데 그게 a라는 어떤 수렴 값이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극한 값은
그러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을 각각 조사해서 일치해야 극한값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걔가 일치하니까 는 A로 딱 잡아놨겠지. 즉 2B하고 마이너스 2B하고 서로 같고 걔를 내가 A로 봤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얘가 같아야 돼요. 걔가 A인데 보세요. 2B 마이너스 2B 뭐예요? B라고 하는 것에다가 그러니까 2B라고 하는 것에다가 뭐예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러면은 부호가 반대로 바뀜에도 불구하고 값이 같게끔 되는 것은 그냥 뭐야? 그렇죠. 0밖에 없지. 0. 맞나? 그러니까 그냥 B가 0으로서 즉 0과 0으로서 같아야만 한다.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A 즉 얘는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B도 당연히 0이 되고요. 맞다? 그러니까 B를 찾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관건이었죠. 왜? fx를 알아야 f2도 값을 아니까. 자, 그럼 B가 0이기 때문에 그냥 fx는 허무하게도 상수항이 사라지고요. 1차 항이 사라지고요. 그냥 x제곱 더하기 3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f2는 4 더하기 3. 최종 정답은 9가 왜 나와? 4 더하기 3은 7이죠. 7이다.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풀었던 문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 자체를 치환을 통해서 식을 다듬어 가는 것도 해설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런 방법도 꼭 학습을 해 보시고요. 그게 아닌 이런 방법도 한번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서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최대한 담백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A, B가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고요. fx는 지금 5차 함수입니다. 개수가 1인 난리 났죠. 5차는 너무 커. 아무튼 그렇다. 자, 일단은 A 차집합 B, B 차집합 A에 0과 1이라는 원소가 각각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0이 있고요. 여기가 1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집합에서는 원소를 중복해서 기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A라는 원소가 0, 0 이런 식으로 똑같은 원소를 두 번 절대 쓰지 않아. 이건 약속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영역에 0이 들어갔다는 얘기는요. 0이라는 원소는 여기 A 교집합 B라고 하는 영역에는 쓰일 수 없다는 얘기야. 그 말은요. B가 0을 원소로 가질 수는 없다는 얘기야. 선생님, 그러면은 A가 0이 여기 써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집합으로서 여기 적혀 있었겠지. 근데 문제에서는 차집합 영역에 0을 썼다는 얘기는 여기가 숫자 0이 B의 원소로서 안 맞는다는 얘기야. 절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A는 0을 원소로 갖지만 그 말은 것보다 B는 0을 원소로 갖지 않는다라는 말도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맥락으로 1은 B의 원소이지만 1은 A의 원소는 아니다라는 얘기야. 이 문제를 풀 때는 바로 이 생각이 아주 중요했었지. 맞죠? 자, 그럼 가보자. 자, 그러면은 원소인 것부터 관찰을 좀 해볼게요. 자, 원소 A는 누구냐면은 요거 스몰 a는 뭐냐면은 바로 여기 값입니다. 여기에 어떤 값이 대입됐을 때 그런 계산이 가능하면 값이 존재하면은 그런 값을 원소로서 인정하겠다는 뜻이야. 그게 바로 일단 0은 확정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관찰을 좀 해볼게요. 내 A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자. 맞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분의 x제곱 곱하기 x-1이 어떻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맞나? 자, 그러면은 선생님 좀 스포를 좀 하면 어떤 극한 값은 우리가 언제나 두 가지를 늘 염두를 해야 돼요. 극한 값이 0으로서 존재할 수도 있고 0이 아닌 값으로서 존재할 수도 있죠. 얘는 조금 컨셉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극한 문제 풀 때 되게 많이 했던 거잖아. 했던 거예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잘 생각해보자. 그냥 지금 어떤 0이 아닌 값으로 존재한다, 0인 값으로 존재한다 이런 멘트가 아예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값이기만 하면 돼요. 그냥 0이든 0이 아니든 그냥 어떤 값으로서 수렴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A라는 원소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잘 봐봐. 얘들아, x가 0으로 가. 그러면은 왠지 이런 느낌은 들거든. 선생님, x 세제곱 때문에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근데 값이 있대요. 그럼 우리가 습관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요? 에이, 분모도 0으로 가서 0분의 0꼴이 돼야 되니까 0분의 0꼴이 돼야 되니까 값이 존재하겠지.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결론은 틀렸어요. 왜냐고? 분자가 0으로 가잖아. 근데 그러면은 어떤 값이 존재할 때 그 값이 0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0인 값으로 수렴을 하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0분의 0꼴이 돼 하면서 fx는 x라는 인수를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보장을 해야 돼 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얘들아? 없죠.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fx가 x라는 인수 자체가 없다라고 가정해 보자. 그 말은 뭐예요? 그냥 마지막에 상수항이 0이 아닌 상수항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죠? x라는 인수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fx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0이 아닌 상수가 무조건 존재한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러면 봐봐. c분의 0. 극한값 0. 존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fx는요. x라는 인수를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야. 물론 가질 수도 있죠. 가질 수도 있긴 하지만 확실한 거는 안 가질 수도 있다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많이 가질 수 있지. 뭐 x라는 인수를 하나 가져봐봐. 그러면은 하면서 어떤 상황이 펼쳐져요? 이렇게 약분되면서 0이 여기 들어가면 어떤 값 뭐 0이 아닌 값이 존재하고 그 0이 아닌 값 분의 어떤 값. 여기는 왜냐면 하나 약분이니까 여전히 여기는 2가 있잖아. x 제곱이 있으니까 0이 아닌 값 분의 0 해가지고 0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뭐예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fx의 모습을 확정할 수 있는 요소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오히려 x라는 인수를 내가 없을 수도 있고 한 개 있을 수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렇죠. 확실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확정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0이 a라는 원소에 속한다. 즉 여기 0이 들어갔을 때 값이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는 내가 fx의 어떤 요소로서 어떤 인수로서 확정해가지고 고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좀 허무하죠? 좀 허무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오히려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거 이거 있죠? 이거 어디 갔어요? 이거 1은 원소가 아니야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힌트를 줬어요. 자, 보세요. 1은 인수가 아니야. 인수가 아니라 뭐예요? 원소가 아니야의 의미는 내가 여기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왜 이래 이거? 우리가 여기다가 1을 대입했을 때에는 값이 존재한다가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니까 A의 원소로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렇게 되는 흐름이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1을 넣었을 때에는 값이 없다. 즉 발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맞죠? 존재한다는 수렴의 반대는 무조건 다 발산이니까. 자, 그러면 1을 한번 넣어볼까? 왜냐면은 좋은 게 뭐냐면은 봐봐요. 지금 x-1이 들어있어요. 맞죠? 그러면은 얘가 발산하려면요. 잘 들어. 발산하려면 fx는 결론부터 얘기해 볼게요. x-1을 최소 2개는 보장을 해야 돼요. 최소 2개는 보장을 해야 돼. 2개, 3개, 4개 있을 수 있지만 최소의 조건만 우리가 이렇게 끌고 와야 되니까 최소 2개는 보장을 해야 돼요. 왜냐면 x-를 여기서 삭제해주고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개가 깍깍이잖아. 맞아? 그러면은 이 차수가 2개 이상이니까 여기서 한 개를 깎는다고 한들 x-1은 여전히 분모에 존재하죠. 그래야지만 분자는 여기가 죽었으니까 분자는 1로 고정. 그리고 x-1이니까 뒤에는 어떤 값 계산이 되겠지만 x-1이 분모에 여전히 살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한소 0으로 수렴하는 것 분의 어떤 값 1 이렇게 해가지고 발산 이런 패턴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1을 넣으면은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발산한다를 통해서 fx는 최소한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를 확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히려 이것보다는 여기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왔다는 얘기죠. 약간 좀 허무하죠. 그래서 우리가 fx는 x-1의 제곱을 일단은 인수로 확정할 수 있다가 바로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요 B, 집합 B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확신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B는요 0을 원소로 갖진 않고요. 그 다음에 1은 원소로 가져요. 그러면은 1을 원소로 갖는 거를 먼저 고민하는 게 맞겠지. 설마 0이 아니다 보다는 아무튼 간에 자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은 1을 원소로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은 요 B라고 하는 값을 1로 고정시켜 버리면은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말이 된다는 얘기니까 1이라는 원소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그냥 편의상 그냥 발산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럼 봐봐. x가 1로 가까이 갈 때 다음과 같은 계산이 발산한대요. 값이 없대요. 없대요. 자 그러면은 왠지 약간 이런 느낌이지. 봐봐. 선생님 1로 가요? 그러면은 x 빼기 1의 4제곱이 있어서 분모는 일단 0으로 가요. 분모 0으로 갑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분자에는 왠지 약간 x-1이라는 인수가 막 마음에 걸려. 그러면서 분자에도 x-1이라는 원소가 있나? 한 개 있나? 두 개 있나? 세 개 있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자연스러운 것 같아. 우리가 약간 그런 패턴의 문제를 많이 풀어왔으니까 맞죠? 그런데 우리가 x가 1로 갈 때 분모에 x-1의 4제곱이라고 하는 인수가 있다고 한들 분모에 x-1이라는 인수의 어떤 존재성 유무를 확정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발산이니까. 왜냐면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볼까? 얘들아, 선생님 이런 거야. 만약에 fx에서는 x-1이라는 원소가 아예 없어도 발산하는 경우가 있잖아. 봐봐. x-1의 원소가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1을 집어넣으면은 0이 아닌 어떤 값이 딱 된다는 얘기잖아요. fx가 x 빼기 1이라는 원소가 없으면 1을 집어넣으면은 뭐예요? 그냥 어떤 값이 딱 나온다는 얘기지. 0이 아닌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생각해봐봐. 1로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1이 아닌 어떤 값, 뭐 예를 들어 c라고 하자. c분의 무한소 0이니까 이거는 발산하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fx는 x 빼기 1이라는 인수의 어떤 존재 유무를 확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어도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1이 이것도 약간 배신이야. b가 1을 갖고 있어. 그럼 내가 여기다가 1을 넣어서 fx의 어떤 정보를 캐내는 것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요거 위에 것과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오히려 b는 0을 원소로 갖지 않아. b는 0을 원소로 갖지 않아를 한번 적용시켜 보자. 약간 문제가 아주 참신한 것 같으면서도 좀 치사 문제. 자, 그러면은 보세요. 어디 갔어? 여기 0을 원소로 갖지 않아는 내가 b를 0으로 간주하면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값이 존재한다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b의 이 말이 이제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b의 원소로 탈락됐다 이런 말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b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존재한다라는 멘트를 만족시키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약간 국어 같지 않니? 자, 그럼 보세요. 그럼 내가 0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봐. 그럼 이건 오히려 더 쉬워. 왜냐고? 분모가 0으로 가잖아. 값이 존재한대요. 값이 존재한대. 그러면은 어때요? 이 값이 아까 우리가 A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0이다, 0이 아니다를 다 포함해서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분모가 0으로 가면은 분자 x제곱도 뭐야? 0으로 가는 요소 x제곱이 그러니까 x가 두 개 있죠. x제곱이 있잖아.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x제곱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x가 하나도 없어 봐봐. 만약에 fx가 x라는 인수가 없어 봐봐. 그럼 어떻게 돼요? 얘 x제곱 때문에 분모는 무한소 0분의 어떤 값이 그러니까 발산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값이 존재한다 하고 안 맞지. 맞아요? 만약에 x가 한 개만 있어 봐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약분되지만 뭐예요? 무조건 아직도 분모에는 0, 그 x 때문에 분모가 0으로 가잖아. 그럼 0분의 뭐예요? 어떤 값 c가 되니까 여전히 발산하니까 존재한다고 안 맞지. 그러니까 값이 존재하려면은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 자체가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fx는 x제곱을 최소한 무조건 보장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x제곱을 적어도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흐름상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다 좀 써볼까 다시. x제곱이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뒤에 적당히 인수분해가 되어서 x제곱이 날아가고 나머지 것들의 0이 대입되어서 존재하는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0분의 0꼴의 계산 너무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fx는 x-1의 제곱은 아까 a 여기서 아까 이끌어낸 그 확실한 그 인수고 그 다음에 x 제곱도 확실하게 내가 인수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끝났지. 그러면은 뭐냐? 이제는 다 한 거야. 왜냐면은
지금 5차예요.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야. 그러니까 내가 4차까지는 확정을 지었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x 더하기 뭐 a 정도의 어떤 인수를 내가 채울 수 있었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뭐야? 다항함수예요. 5차 함수도 어쨌든 다항함수이니까 3으로서의 극한값은 함수값과 동일하다. 인정 맞죠? 그러니까 내가 3을 집어넣었을 때 18이다를 통해서 내가 나머지 요 부분을 확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3을 대입해 볼까요? 그럼 F3 18은 3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2는 4 곱하기 3, 3은 9 곱하기 3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36이니까 넘어오면은 36분의 18이니까 2분의 1이네. 그러면 2분의 1은 3 더하기 A가 되잖아요. 맞나?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은 얼마예요? 2분의 1 빼기 3이 되므로 얼마니?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네요. 맞나? 마이너스 2분의 6 맞다. 그죠? 그러니까 fx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쓰면은 fx는 x-1의 제곱에다가 x제곱에다가 x-2분의 5로 확정이 끝났다 이거지. 그러면 아시겠죠? 제가 마지막 정답은 뭐예요? F4의 값을 구하는 거야. 마지막 계산 좀 집중해서 하자. 그러면 F4라고 하는 것은 4가 다다당 들어가면은 4 빼기 1, 3, 3, 3은 9 곱하기 4, 4, 16 곱하기 이거 왜 귀찮냐? 4예요. 그럼 얼마예요? 뭐야 2가 왜 나와? 2분의 8 빼기 5니까 2분의 3이죠. 2분의 3 이렇게 맞나요? 그러면은 여기가 8이 되니까 8, 9, 9, 8, 72 곱하기 3이 되니까 216이 최종 정답이다. 뭐 이렇게 되는 문제였던 거지, 그치? 맞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 핵심은 딱 별거 없어. 결국에는 뭐다? 우리가 극한값이 있다 없다의 상황 파악을 통해서. 그런데 보세요. 기억에서는 A에서는 분자가 0으로 갈 때에 대한 이야기였어. 맞죠? 그리고 B는 분모가 0으로 갈 때에 대한 이야기였어. 그런 거 좀 주의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값이 존재할 때 분자가 0으로 갈 때 값이 0으로 존재하는 것과 0이 아닌 걸로 존재하는 것을 다 따져가면서 생각을 해보자. 뭐 이런 것들. 17번은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의외로 되게 우리가 그동안 극한값 계산 많이 했던 거밖에 안 돼. 오히려 우리가 극한값 계산을 여러 번 고민하면서 풀어왔었잖아요. 그것들을 오히려 나의 경험을 오히려 역으로 추적하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내 생각에는. 한번 잘 분석해 보시고요. 답을 내어보시길 바랍니다. 8번입니다. 도형 문제죠. 여러분들 잘 그림 읽어보고 잘 읽어봤겠고요. 그림이 잘 나와 있다. 자, 문제에서는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예요. 여기 보이시면은 극한값 계산하는 건데 요 TT 그리고 요 ST 여기 이거를 우리가 T라고 하는 문자로 표현을 하면 답이야. 그러면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볼게요. 여기 TT가 뭐예요? 바로 어디 갔니? ST부터 보자. ST는 바로 어디 갔어? 삼각형 OAB의 넓이. 선생님이 여기에 조금 더 필요한 부분만 여기다가 좀 미리 좀 써놨습니다. 그럼 삼각형 OAB는 뭐 이렇게 이어봐야 되겠죠? 이렇게 OAB.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네. 요만큼의 넓이가 바로 뭐다? 여기를 ST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PBA죠. 여기네요. 그럼 여기 나머지 이쪽 부분이 바로 뭐예요? 뭐야? 그 이름이 뭐지? TT. TT? 무슨 트와이스 노래 이름? 아무튼 그렇다. 그럼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요 ST와 TT를 뭔가 T라는 문자로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해봐야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 그걸 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모 분자에다가 예쁘게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밖에 한 점이 있었죠. 여기를 P라고 했었고 T, T 제곱 빼기 4였고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은 여기 원점이 되는 거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성질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은 접점 B하고 A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서로 동일하다라는 거 알고 있을 거야. 맞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 뭐야 이거 원점에서 이렇게 접점까지의 수선의 발을 그으면은 이렇게 직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죠. 자, 이런 문제, 도형 문제의 특징은요, 풀이 과정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해설도 잘 나와 있죠. 해설과 조금 다른 결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물론 뭐 결론은 비슷한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요만큼의 사각형을 한번 관찰해 보자. 그러면은 얘들아, 이만큼이 직각이에요. 그러면은 이 각과 이 각의 마주보는 합은 파이 180도가 되는 거 아시죠? 그럼 선생님이 편의상 얘를 한번 세타라고 잡아보면은 여기가 뭐가 돼요? 바로 파이 빼기 세타가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 ST라고 하는 넓이와 TT라고 하는 넓이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각형의 공식
바로 삼각형 넓이 공식 2분의 1 AB 끼인각, 사인 끼인각 그걸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ST라고 하는 건 뭐예요? TT부터 해볼까? 왜냐면 내가 여기를 파이라고 뒀으니까 뭐 별로 의미는 없어요. 자, TT라고 하는 거는요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그러면은 요 길이가 필요하다. 얘를 그냥 편의상 뭘로 할까요? A라고 좀 잡아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AA 그러니까 A제곱에다가 사인 세타가 될 것 같아요. 맞나?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ST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쵸? 여기가 2하고 2로 딱 고정돼 있다.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2, 4죠. 그리고 나서 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우리는 세타도 모르고 정확하게 뭐 이 길이도 아직은 물론 이따 구하겠지만 아무튼 제대로 모르지만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구조를 보니까 리미트 뭐 이렇게 있고요. 결국에는 뭐예요? 둘 다 TT 나누기 ST의 포맷이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TT 나누기 ST를 한 번에 한번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자. 이렇게. 분모 분자에다가 바로 깔아 볼게요. 그렇게 되면 아주 예쁜 일이 일어나죠. 왜냐면은 2분의 1이 동일하게 삭제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알아, 얘들아? 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바로 사인 세타와 같은 거 아시죠? 삼각함수. 삼각함수. 자, 약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4분의 a 제곱만 덩그러니 남는 거야. 맞죠? 자, 근데 a가 뭐예요? 바로 요 길이가 됩니다. 요 길이. 야, 이 길이는 어떻게 알지, 친구들? 그렇죠. 바로 피타고라스 아저씨께 여쭤보면 되는 문제였죠. 이렇게가 직각이잖아요. 맞나? 그런데 여기 지금 좌표가 t, t제곱 빼기 4고요. 여기가 원점이에요. 그러면은 요 길이가 2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요 길이를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통해서 연출을 할 수 있겠지. 요 P5의 길이죠. P5의 길이 여기 이렇게. 자, 걔는 원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가볼까? 그러면은 이 t, t 제곱 빼기 4와 그 다음에 원점 0,0과의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니까 훨씬 더 쉽겠다. 바로 어떻게 됩니까? 자, t제곱 마이너스 플러스죠. 미안. 여기서 빼고, 그죠? 여기서 이거 뺀 거의 제곱에서 뺀 거의 제곱끼리 합의 루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t 제곱 빼기 4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계산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은 이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요 길이가 되는 거야. 물론 정리는 좀 할 수 있겠지만 뭐 나중에 하도록 하자. 그러면은 t제곱 플러스 t제곱 빼기 4 전체의 제곱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렇게 루트까지 준 게 이 길이야. 그러면 이제 a라고 하는 것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 번 더 쓰는 거지. 바로 뭐예요? 그렇죠? 한 번 더 쓰는 게 아니라 처음 쓰는 거죠. 이거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고.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 a의 제곱이야. 그러면 일단은 a의 제곱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니까 여기 보이죠? a가 필요한 게 아니라 a 제곱이 필요하니까 더 오히려 낫네요. 자, 그럼 a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요거 제곱은 그냥 요 알맹이만 똑 띄어나오죠. 그러면은 t 제곱 좀 밑에다 쓸까요? 여기다가 밑에다가 t 제곱 더하기 t 제곱 빼기 4의 제곱에서 4를 빼는 겁니다. 맞나요? 요만큼이 바로 a 제곱 그 자체가 되겠죠. a 제곱.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st분의 tt는 어떻게 계산이 돼요? 여기 밑에다 써보자. st분의 tt는 결국에는 뭐예요? 그렇죠? st분의 t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보다 4분의 a제곱이 전체로 이렇게 됩니다. t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빼기 4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맞나요? 자, 물론 이분을 다시 여러분들이 전개해가지고 등등등등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직접 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조금 미리 적어온 것을 컨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은 이게 아마도 4분의 1에다가 4분의 1 그냥 분모에다 쓰자. 여기가 4분의 이 분자를 정리해 주시면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t 플러스 2에다가 t 마이너스 2에다가요. t제곱 빼기 3으로 인수분해 해 보시면 괜찮아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그냥 계산을 하면 되겠죠. 지금 st분의 tt를 통째로 내가 t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각각을 구해서 계산까지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문제에서 이제 요 부분과 요 부분을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리미트 t가 2의 우극한일 때 요만큼을 내가 통째로 이렇게 잡아냈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두 번째 얘기에서는 어떻게 됐니? 여기가 한번 이때다 써볼게요. 자, 리미트 t가 2의 우극한으로 갈 때 어떻게 됐었죠? 그렇죠?
t-2분의 어떻게 돼? 옆에 지금 뭐가 붙어 있었어요? st가 있었죠. 선생님 지금 다른 거 보고 옆에서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보셔야 됩니다. st분의 tt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만큼 st분의 tt 자체가 이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더 쓰면은 s의 2의 우극한일 때 t-2분의 그쵸? 옆에 st니까 지금 여기 4가 붙고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t 플러스 2에다가 그 다음에 t-2에다가 t제곱 어디 갔어? 여기 있다. t제곱 빼기 3이 붙었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은 2의 우극한이니까 뭐 상관없죠. 여기가 뭐예요? 이렇게 날라가서 0이 되는 요소 날라가고요. 뭐만 남아요? t 플러스 2, t제곱 빼기 3, 그 다음에 나누기 4 얘만 남지. 그러니까 2의 우극한은 그냥 2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그죠? 어쨌든 방향성만 보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걸 2를 대입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4분의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4 곱하기 4 빼기 1이니까 얘는 그냥 1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계산은 일단은 1이 됨을 알 수 있고요. 맞나요? 자 뒤쪽의 계산은 어떻게 돼요? 뒤쪽의 계산은 리미트 x가 무한히 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t 4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st 여기 어디 갔어? st분의 tt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통째로 뭐였어요? 위에 있는 그것 자체였잖아요. 그것 자체잖아.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텐데 t 4제곱 마이너스 2 어디갔어요? t제곱 마이너스 2하고요.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그럼 t제곱 마이너스 2하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4가 붙고요. 그냥 이렇게 가자. 여기 4가 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tt가 t 플러스 2,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2 그리고 t제곱 빼기 3이야. 이거는 지금 x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요. 분모 분자 4차. 그럼 우리는 최고차 항만 관찰하면 되겠죠. 분모의 최고차항은 4t 제곱 이렇게 시작되는 거고요. 분모고 분자의 최고차항은 그냥 t 4제곱 이렇게 시작되는 거지. 그러니까 4분의 1만 수렴값이 되겠죠. 따라서 4분의 1이다. 그래서 1과 4분의 1이 더해지니까 최종 정답은 뭐 4분의 5다. 어느 정도 요 뒷부분까지는 그냥 계산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하고 확인하는 거는 여기 st분의 tt 요만큼의 모습을 구하는 그 과정 어떻게 했었죠? 빠르게 볼까요? 어떻게 해서 그냥 간단해요. 2분의 1 ab sin 세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 이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용해서 tt와 st를 각각 표현을 했었다. 근데 이를 나누는 거 문제에서 이렇게 나누는 것의 포맷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각각을 우리가 이렇게 뭐 세트라고 하는 어떤 그냥 미지의 각을 이용했지만 각각을 정확히 몰라도 이렇게 나누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각을 삭제할 수 있었다. 그게 유효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4분의 a 제곱인데 a라고 하는 것은 얘를 내가 지금 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피타고라스로 정리해가지고 식을 정리해가지고 가는 거다. 그래가지고 쭉 정리하면서 이제 계산의 연속이지. 진짜 쉬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한번 꼼꼼하게 풀어 보시고요. 해설지 풀이도 물론 아주 잘 풀어놨죠.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여러 가지를 한번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19번은 뭐 아주 쉬웠던 문제인 거죠. 그림 잘 나와 있고요. 요거 계산하여라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OP제곱부터 볼까요? OP제곱은 그냥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그냥 원점,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쓰면 되겠죠. 자, P라고 하는 좌표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T, 루트 T예요. 그러니까 P, T죠. T, 그죠? T, 루트 T. 자 그러면은 OP라고 하는 것 여기는 좀 뭐랄까 필요한 것만 좀 옆에다가 다시 좀 써볼게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 그 다음에 이만큼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직각 이렇게 되는 모습이야. 여기가 지금 H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만큼이 지금 P라고 하는 점 어디 갔어? P라고 하는 점이고요. T, 루트 T가 되고 여기가 원점 0,0이 돼요. 자 그러면은 OP 여기 OP의 제곱이죠. OP의 제곱은 루트를 생략해도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의 제곱이니까 루트 그 제 끝에 있는 루트가 날아가는 거지. 그러면 그냥 t 마이너스 플러스 점이야. 플러스 그다음에 루트 t의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그냥 t제곱 플러스 t죠. 거기에다가 원래 루트가 있었는데 여기 OP의 제곱이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괜찮죠? 여기까지가 이제 OP의 제곱이고요. 자, 그럼 우리가 OH의 길이가 이제 더 필요하잖아요. 근데 OH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죠? 요만큼의 길이를 통해서 피타고라스로 한 번 더 구해야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요만큼의 길이 있죠? 요만큼의 길이는 뭐예요? 그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되지 않을까? 왜냐고? 요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기 위해서 조금 다듬어 볼게요. 2를 곱하면은 2y는 x니까요. 0은 x-2y 이렇게 끝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루트 5분의 됐나요? 그 다음에 요거 t, 루트 t를 여기다가 각각 집어넣고 절대값 먹어야죠. 그러니까 절대값 주고요. t 마이너스 2 루트 t다 여기까지가 될 것 같아요. 무슨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OH라고 하는 길이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야. 맞나요? 그러니까 OH의 제곱은 자, t제곱 플러스 t의 제곱. 그러니까 t제곱 플러스 t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어디 갔어? 어이, 제곱 왜? 얘들아. 아이고야. OP의 제곱이 이미 나와 있는 거지. OP는 이거잖아. 루트고 OP의 제곱은 그냥 이거죠.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은 t제곱 플러스 t에서 봐요. 그러면은 요 길이의 제곱은 이거는 이제 진짜 제곱을 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분의 자, 절대값 있으나 마나 어차피 제곱은 절대값 크게 의미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거 제곱 t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 플러스 4t 그리고 마이너스 2배의 이렇게 되니까 4 어떻게 됩니까? t 루트 t 이렇게 되겠다. 괜찮죠? 자,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OH의 제곱입니다. 자, 일단 정리는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필요한 것만 정리하자. 자, 문제에서는 OP의 제곱분의 OH의 제곱이에요. 그 OP의 제곱이 이거잖아요. 저 여기잖아.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가볼게요. 그러면 t가 이제 무한대로 갈 때 OP의 제곱은 t제곱 더하기 t가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OH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좀 복잡해 보여도 결국에는 뭐예요? 나에게 필요한 건 t가 무한대로 가니까 최고차 2차 항의 개수만 필요하잖아. 걔만 따로 보자. 그러면 t제곱 여기 하나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1 t제곱 얘만 갖고 오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5분의 4t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물론 뒤에 이렇게 붙었겠지만 그래는 우리는 t제곱분의 5분의 4t제곱 얘만 관찰하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뭐 5분의 4만 된다. 이렇게 가져가도 괜찮죠. 뒤에 부분은 사실상 복잡해 보이지만 필요한 거는 최고창만 필요하니까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19번은 뭐 쉬웠던 문제이니까요. 직접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번입니다. 문제 잘 이렇게 보셨겠고요. 바로 가자. 지금 AP의 길이를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Q의 길이를 구해서 T라는 문자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T를 무한대로 주는 극한값의 계산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요 AP의 길이를 구하는 것은 쉬워요. 왜냐면은 뭐예요? 그쵸? 이 좌표가 t, t 플러스 2고요. 그 다음에 요 a의 좌표는 그냥 마이너스 2,0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AP의 길이는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 크게 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빼는 전략으로 가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t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별로 t 플러스 2 플러스 t 플러스 2에서 0을 빼는 거니까 그냥 이거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맞나? 그러면은 똑같은 게 두 번 더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루트 2로 빼고요. 됐어. 그냥 루트 이렇게 두 개니까 곱하기 2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할게요.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요 앞에 2는 밖으로 나오면서 루트 2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쓰자. 일단은 플러스 2의 제곱이야. 근데 지금 요 t 플러스 2의 정체를 우리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제곱과 루트를 상쇄시킬 때에 주의하는 거죠. 어떻게요? 루트 2 곱하기 절대값 t 플러스 2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여기까지가 AP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Q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AQ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Q라고 하는 Y절편이죠. Y절편의 좌표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fx의 식을 찾아야 Y절편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fx는 지금 요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것까지는 알아. 근데 내가 얘를 모르죠. 그러니까 식을 한 번에 잡아낼 수는 없고요. 지금 t, t 플러스 2를 지난다라는 걸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볼게요. 여기 fx 여기다 쓰자. fx는요. 일단은 마이너스 2,0을 지나니까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x 값을 모르니까 그냥 편의상 x 빼기 세모 정도로 한번 잡아볼게요. 맞죠? 자, 그러면은 요 식이 t, t 플러스 2를 지나거든요. 그러면은 t를 집어넣으면은 즉 t 플러스 2 곱하기
t 마이너스 세모가 t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지금 t는 마이너스 2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괜히 나온 게 아니지 얘가 0은 아니란 얘기니까 약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변이 1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세모라고 하는 것은 t 빼기 1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fx는 x 더하기 2에다가 x 빼기 세모야. 그럼 빼기 세모니까 여기가 x 빼기 t 플러스 1로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쓸데없는 건 좀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q의 좌표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f0은 즉 t의 좌표는 뭐예요? 2 곱하기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t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럼 여기에 좌표가 0, 마이너스 2t 플러스 2예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 AQ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 쓸 건데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때는 길이의 정보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요 길이는 2가 되는 거야. 왜냐면 A의 좌표는 마이너스니까 길이는 그냥 2가 되는 거지.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은 이 좌표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2예요. 그러면 길이는 마이너스를 먹는 게 길이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 자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2t-2가 되겠죠. 맞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요거 이제 밑으로 좀 내릴게요. 나중에 지우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는 여기 보세요. AQ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AQ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는 거죠. 두 개 제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루트 크게 주시고요. 자, 제곱 4 더하기 그 다음에 2t-2도 일단 2로 묶고 가자. 편하게 2 괄호 열고 t 빼기 1 맞나요? 그죠? 그러면 제곱이니까 4 괄호 열고 t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렇게 되면 한 번 더 정리가 가능하네. 바로 뭐야? 4로 좀 묶어줘 볼게요. 그럼 4로 묶어주면은 밖으로 2로 이렇게 튀어나오고 맞네요. 그러니까 1 플러스 t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정리를 더 할까?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2루트. 자, 요 알맹이를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t 제곱 마이너스 2t 그리고 플러스 2가 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그럼 우리가 이제 AP와 AQ의 길이를 t라는 문자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무조건 뭐예요? 그냥 계산해야 계산. 뭐 고민할 게 없죠. 지울 건 지우고. 지울 건 지우자. 자,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가? 이제 그거를 고민하면 되는 건데 일단은 식을 좀 써볼게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갑니다. 자, 그러면 루트 t 곱하기 ap예요. 그러면 ap가 이만큼이었어요. 루트 t를 곱하니까 여기가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되니까 그냥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값 t 플러스 2 절대값 닫고 이렇게 돼요. 그렇죠? 물론 이 절대값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t가 무한대로 빠지니까 양수를 다루는 범위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t 플러스 2도 양수이고 절대값을 줘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양수겠지. 좀 이따 그냥 절대값은 삭제하자.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AQ인데요. AQ는 이만큼이에요. 이 자체가 AQ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배의 루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 괄호 닫고 이렇게 돼요. 맞죠? 자,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절대값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오므려주면 되겠죠. 그냥 이렇게 맞다. 자, 근데 나는 지금 되게 눈에 거슬리는 게 지금 루트 안이 이렇게 있잖아요. 루트가 나는 얘가 앞에 있었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지금 요 마이너스 2로 여기 요걸로 밖으로 좀 빼자. 마이너스 2로 묶어서 뺄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리미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t가 무한대로 갈 때 잘 따라 보세요. 그럼 루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가 되고요. 맞나? 여기를 지금 마이너스 2로 만들어서 넘어갔기 때문에 t 플러스 2에는 마이너스가 붙었을 거야. 그러니까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t 얼마예요?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맞나요? 맞죠? 됐다. 자, 좋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는 어디에 써? 요만큼이 무한대. 그리고 마이너스 t가 무한대. 그러면은 이 식 안에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공간이 보일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다가 리미트를 주면은 얘는 지금 수렴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거든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어떻게 계산해요? 그렇죠? 루트 그 위아래로 유리화 시켜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임의적으로
이만큼을 묶어서 분리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고 얘도 분명히 수렴일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하면은 괜찮지.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2 크게 분리할게요. 자, 이렇게 분리하고 이렇게 분리할 건데 리미트 블라블라블라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맞나? 자, 그런데 보세요. 이만큼이요. 여러분들 직접 이건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만큼의 계산 어디 갔어? 이만큼의 계산은 그냥 계산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리화 시킨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만들어서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로 수렴함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답은 다 나왔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즉 여기가 마삼이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2가 곱해지니까 최종 정답은 뭐 6이다. 뭐 이렇게 되는 문제인 거죠. 마지막에 계산을 합리적으로 하려고 좀 노력을 하세요. 좀 몇몇 친구들은 이렇게도 풀 수 있겠지. 선생님, 요만큼은요. 여기 플러스 2 무시하고 그냥 요거 그냥 마이너스 2만 가지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2야. 바로 보이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몰라도 유리화를 통해서 그냥 잡아내도 괜찮다. 자,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하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요 리미트의 계산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것만 연습을 조금 해주시면은 시간 절약이 좀 될 것 같습니다. 20번은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